다음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A1, A3에서 A9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식이 이렇게 있죠. 식이 있는데 등식이요. 항상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식이 있어요. 등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식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등식을 보면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모든 미지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항상 성립한다고 했죠.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했기 때문에 이 등식, 이거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항등식이요, 이 방정식보다 쉬워요. 보면 두 개가 있는데 방정식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마다 풀이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항등식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개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 이거 두 가지밖에 없고 이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등식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푸는데, 자, 문제가 지금 A1, A3에서 A9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보세요. 두 가지가 개수 비교하고요. 수치 대입이 있는 거예요. 자, 개수 비교한다는 거는요, 이 등식을 기준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도 정리하고 우변도 정리해서 같은 차수끼리 개수가 다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식을 보면은 이걸 정리하기가 힘들겠죠? x 11분의 1 뭐 통분하려면은 너무 크잖아요. 그쵸? 이거 하다 보면 뭐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개수 비교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뭐 수치 대입 안 되면은 나중에 시간 많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우리 기본 문제 중에서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 할 시간은 안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수치 대입,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를 대입해서 이 개수들을 구하는데, 우리가 fx가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a0가 있고 a1의 x, a2의 x제곱, an의 xn제곱,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할 때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수치 대입, 수치를 아무나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0을 대입하면요, 이거 다 사라지고 상수항 a0, 이 상수항을 알 수 있어요. 수치 중에서 수치의 특징입니다. 0 집어넣으면 보통 상수항 알 수 있고요. 뭐 문제 어떤 표현법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을 때는 상수항. 그리고 1을 대입해 보면, 1을 대입해 보면은 111 집어넣으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an까지의 합. 그러니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a0,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an까지.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거, 뿔마 이거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제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더해 보면은 이 홀수로 끝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짝수로 끝나는 것들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보면은 예를 들어 2분의 f1 더하기 f-1이 a0 더하기 a2 a4 이런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뺀 다음에 2로 나누면은 홀수로 끝나는 것들의 합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암기하다시피 하세요. 상수항 구할 수 있고 모든 개수의 합, 부호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이용하면은 홀수로 끝나는 것 또는 짝수로 끝나는 것들의 합. 자, 여기서 문제가 보면은 이게 홀수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홀수로 끝나는 것들의 합 구하는 문제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얘는 문자 무지수가 없고요. A0, A1, A2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개수의 합과 부호 바뀌는 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려면 자, 수치 대입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1을 대입했지만 이 모양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A0, A1 이게 나오려면 이 값이 다 1 되면 되겠죠? 1 되려면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다 1이 되겠죠, 값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좌변이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1의 10제곱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거 마이너스 5 플러스 6.
그러면 2 되겠네요. 2의 5제곱은 32가 돼요. 32 더하기 1은 33이 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1은 더하기 2 하면 1 되고 1은 11승에도 1이겠죠? 좌변은 33이 됩니다. 좌변은 33이 되고요. 자, 우변은 이제 A0, A1 해서 A10까지가 나오겠죠. 이 모양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부호 바뀌는 거. 바뀌는 거 하려면 아까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호가 바뀌려면 이 값이 이제 뿔마 1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줍니다. 다시 여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1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3 하면 15, 플러스 6. 자, 6과 9 더하면 15죠. 빼기 15니까 0 되겠네요.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11제곱 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좌변이 마이너스 1 됩니다. 우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11제곱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에 1분의 a0니까 마이너스 a0가 되고요. 여기는 여기 10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 1 됩니다. 그래서 a1 마이너스 a2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홀수 짝수일 때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a10. 그러니까 이 두 개 이용을 하면은 짝수 또는 홀수로 끝나는 것들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홀수로 끝나는 것들이죠. 홀수로 끝나는 것들을 구하려면 더하면은 짝수가 사라지겠죠. 두 식을 더합니다. 더해보면은 32는 사라질 거고 두 개죠. 두 배의 A1, A3, A9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16. 그래서 답은 이렇게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의 합 구하는 거는요,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제 보니까 요 이용해서 변형시켜서 식 변형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가는 모양이 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이걸 접근을 한번 해보면요.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미지수가 하나예요. x. 식도 하나 있죠. 등식 하나.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면요. 이거 방정식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모양이요. x만 곱해보면은 한번 곱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에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우리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 그래서 근을 구해서 x값을 대입을 해도 돼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건 너무 크죠. 지금 미지수도 n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근을 구해보면 이게 허근이 나와요. 허근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오메가 요 식의 양변에 x-1을 이렇게 곱해보면요. 양변에 우변 어차피 0 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 그래서 x 세제곱 값이 1. 즉 오메가의 세제곱은 1 되는 거. 오메가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요. 자, 요거 이용을 해서 얘를 간단히 해서 푸는 문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보면요. 요 공통으로 x의 3n제곱 있죠. 묶어보면은 1, 여기는 x, 이 부분 x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이 0이죠. 0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 0이 됩니다. 이쪽 부분은. 그리고요, 이 뒤쪽도요, 분모 중에 제일 큰 게 있죠. 원래 통분을 해보면 x의 3n 플러스 2로 통분하면은 여기는 x제곱이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되니까 x제곱. 여기는 x만 곱해주면 되겠죠? x, 이 부분은 1. 그래서 이것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 되죠. 0 되니까 이 부분도 0. 0 더하기 0이니까 답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게 좀 간단하지 않았으면 아까 이런 성질 두 개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오메가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실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 식을 분석을 해볼게요. 미지수가 지금 보면 A, B, C 3개죠. 미지수가 3개. 식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종류가 부정방정식이 됩니다. 부정방정식이고요. 이 부정방정식은 풀이 방법이요. 크게 이게 어떤 실수 조건, 정수 조건 주어지면 그 조건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식 변형을 통해서요. 자, 이 모양 정리해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부정방정식은요. 항등식과 방정식 사이에 있어요. 항등식 성질인 수치 대입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이 식을 분모를 통분을 해보면 A, B, C로 통분이 되겠죠? 통분을 해보면 A가 곱해져서 2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여기는 B가 곱해져서 2B 세제곱 마이너스 3B C가 곱해지니까 2C 세제곱 마이너스 3C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C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거는 이렇게 세제곱이에요. 2로 묶어보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묶어내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 변형식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3차면서 미지수 3개면서 3차인 거는 하나 있습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이렇게 자 바뀌는 식이 있죠. 자, 이 식을 이용하는데 이 식에서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 값이 0이 되잖아요. 이렇게 0이 되면 우변이 다 0이 돼요. 사라지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넘어가면 3ABC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 2가 있고요. 이 값이 뭐랑 같다? 3ABC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약분되니까 답이 6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공식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전개시켜서 정리해서 하는 거는요. 두 번째 방법, 이 수치 대입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요거는 주관식일 때 쓰면 안 되고요. 답만 구할 때 본인이 답만 빨리 구하겠다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미지수가 이렇게 3개인데 식 하나, 이 식이 부족할 때는요. 이제 미지수가 지금 3개인데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미지수 2개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요 식에서 만족하는 거 식 하나 찾아냅니다. 근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는 대입하면 안 되고요. 0으로 만들지 않는 숫자 중에서 예를 들어 간단한 게 뭐 1,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족하죠? 1, 마이너스 2일 때도 이 값은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 값 쓰는 거 있잖아요. 간단히 하라 그러면 이 식을 변형시켜야 되지만 값을 구하라 그러면 보통 이 값이 어떤 상수, 숫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그래서 수치를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요. 이 식에 자, A가 1이죠. 1, C는 마이너스입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더하기 CA예요. 마이너스 2와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1이니까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B 1, 1이죠. 곱하면 1분의 C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제곱하면 4 곱하기 하면 8 빼기 3 하면 5 이렇게 돼요. 이거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 되겠죠. 1 더하기 5니까 6. 답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런 문제 또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 보면은 뭐야, 뭐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통 간단한 경우가 많고요.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식이 있는데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는 게 좋아요. 상수면은 뭐 상황에 따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변수일 때 변수라면요. 만약에 여기 m이 변수예요.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그러면 특별한 이 식에는 말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m1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이런 식으로 밑에 첨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다른 문자입니다. M1과 M2는 다른 문자예요.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변수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자,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고요. 식을 쓰면 돼요. 문제 읽을 때는 행성의 인력에 의하여 주위에 공전하는 천체의 위성이라고 한다. 뭐 이런 말들 잘 몰라도 돼요.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리를, 그러니까 R이 거리예요. 거리고, 자, 위성이 공전 속력을 V, 그러니까 공전 속력을 V, 행성의 질량이 M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행성 A와 A의 위성 사이의 거리가 행성 B와 B의 위성 사이의 거리의 45배일 때. 자, 여기서 보면 거리가 있죠, 거리. 그러니까 A에서 A 위성 사이 거리와 B에서 B 위성 사이 거리가 45배. 거리가 여기서 보면 R이에요. 이 R 값이 변수라는 겁니다. 변수. 근데 이걸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R에 예를 들어서 A 하고 R에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A와 A 위성 사이 거리. 여기 RA입니다. B와 B 위성 사이 거리. 자, RB의 45배. 그러니까 이 값이 45의 RB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만 잘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행성 A의 위성의 공전 속력이 그랬어요. 자, 공전 속력이 V죠. 자, V. 자, 근데 여기서 V도 B의 공전 속력이 3분의 2배이다. 이것도 변수네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VA가 VB의 3분의 2배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3분의 2배. 자, 행성 A와 행성 B 질량이 각각 MA, MB라고 할 때, 이거는 문자로 주어졌네요. MA, MB라고 할 때, MB분의 M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이게 분자, 분모. 분자 먼저 써주세요. 자, MA니까 이 MA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해보면, MA는, 자, G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돼 있죠. 그냥 G입니다, 이거는. 상수고요. 자, R과 V인데 다 이 변수였어요. 그러면 R도 RA를 써야 되고요. 곱하기 V도 VA 제곱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 MB를 써보면 G는 상수니까 그대로 되고요. RB VB의 제곱 이렇게 돼요. MB분의 MA 값 구하라고 해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누면 답이 구해지는 겁니다. 나누면 G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RB분의 RA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이렇게 나눠보면, RB분의 RA가 45가 되겠죠? 그쵸? RB분의 A. 요 값이 45가 되는 겁니다. 45.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 VB분의 VA의 제곱인데, 이것도 이렇게 넘겨보면, VB분의 VA 값이 32고요. 이거 제곱 있죠? 이렇게 제곱해주면 되겠죠. 9분의 4. 그러니까 이 값은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약분되니까 5, 4, 20.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변수, 이게 중요합니다. 변수인지 상수인지 구분하고 변수인 경우는 다른 문자로 표현해준다. 보통 뭐 1, 2 붙이던가 뭐 M, M- 이렇게 붙이던가요. 지금처럼 A, B가 나오면 MA, MB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문자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4x-2y-z는 0이고요. x 플러스 3y 플러스 2z가 0을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세 실수 x, y, z에 대하여 이 값이 a분의 b일 때 b-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식을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분석할 때 보통 이제 등식이죠. 등식이 보이면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보고요. 방정식이라면 또 어떤 종류인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식에서 보면 등식이 있고요. 미지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식은 두 개밖에 안 보이죠. 자, 이거는 지금 식이 일단 아니에요. 이건 계산하는 거고. 자, 식이 여기서 요거 두 개만 넣고 보면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입니다. 식이 부족하죠? 식이 부족하면 방정식 중에서 이 부정방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정방정식. 이 부정방정식은요, 방정식과 항등식의 좀 가운데 사이에 껴있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미지수가 3개 식 하나 하기 때문에 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자,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정방정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냥 식변형을 통해서 이 묻는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등식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치 대입.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요, 이렇게 뭐 문제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을 잘해야 돼요. 부정방정식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부정방정식, 미지수 개수가 더 많으면 부정방정식이고요. 항등식과 방정식의 중간이고, 자, 요거 항등식 성질을 이용한 간단한 풀이. 자,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에 따라서 특징들을 써놨는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걸로 풀겠다. 그러면, 지금 식이 하나 부족하죠. 하나 부족하면은 미지수를 x, y, z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0이 아닌 그랬죠? 보통 이걸 만족시켜줘요. 특히 분모 0 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0 집어넣어도 뭐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극한의 개념을 배우신 분은 아주 0에 아주 가까운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식에서요. y 개수가 제일 복잡하네요. 자, y의 0 또는 아예 0에 가장 가까운, 아주 가까운 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4x 마이너스 z는 0이 되고요. x 플러스 2z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만족하는 xz 구해보겠습니다. 2배에서 더하면 z 사라지겠죠? 2배에서 더하면은 9z가, 9x가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x도 0 되네요. x 0 되면요. z도 0 되고, 다 0 되면은 이 분모 0을 만들기 때문에, 자, 이런 수치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0은 안 되겠네요. 다른 수치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에 1 대입해 볼게요. y 1. 그러면 4x 마이너스 z가 넘어가면 2가 되고요. x 플러스 2z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이요. z 소거시킬게요. 2배에서 더하면 사라지고 2배에서 더하면 9x 2배에서 더하면 1 되겠네요. x값은 9분의 1. 자, x가 9분의 1이면요. 여기 대입할까요? 대입하면 9분의 4 z가 넘어가고 2가 1로 넘어가서 빼주면요. 9분의 4에서 2를 빼준 값이 z가 되겠네요. 18이니까 마이너스 14. 그래서 z값은 마이너스 9분의 14. 자, y는 제가 1로 잡았죠? 그래서 x, y, z값 이거 만족하는 해를 하나 찾은 겁니다. 이걸 대입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대입을 해서 계산해서 a, b 값을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시, 이번엔 일반적으로 식 변형을 통해서 서술형이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은 2개죠. 식이 2개 이상 있으면 연립방정식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지수를 소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 하나당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지수 하나를 소거시켜요. 어떤 거 z를 소거시켜 볼게요. z 소거시키려면 2배에서 더하면 z가 사라지겠죠? 2배에서 더하면 9x 2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돼요. 여기서 y는 넘기면 y는 9x가 되겠죠? x와 y의 관계가 하나 나왔고요. 또 y 9x니까 y 9x를 대입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x와 이제 z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2배 해주면 마이너스 18x 빼주면 4에서 18 빼주면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z는 0 이렇게 돼요. z는 마이너스 14x 구한 걸요 여기 대입을 하면은 다 x로 표현이 되겠죠. y와 z 값이 다 x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x에 대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요. 나중에 x도 뭐 약분돼 가지고 사라질 거예요. x, y는 y 값이 9x니까 9x제곱 이렇게 되고요. y, z는 z가 이거죠. y가 이거고 곱하면은 마이너스에 6에 12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z에 마이너스 14x가 들어가면요. 이거 플러스 되면서 3 곱하면은 42x제곱. 그리고 분자는요. 2x제곱은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y제곱. 제곱하면 81x제곱.
그 다음에 z값이 마이너스 14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14x제곱. 계산해보면요. 요 값이요. 마이너스 75x제곱. 분자는 마이너스 93x제곱. x제곱 이렇게 약분되고요.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뀌겠죠? 3으로 나누면은 21분의 n은 31.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a, b 값이 나왔고요. b에서 a를 빼면 31에서 21을 빼면 21이 아니라 25네요. 31에서 25를 빼면 6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몇 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미지수 개수보다 식이 하나 부족하죠. 식이 하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 상수항이 없어요. 지금 0이죠 다. x, y, z의 개수만 있고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비례식이 됩니다. 비례식. 여기 비례식을 만들어 보면 지금 x가 y가 9x고 z가 마이너스 14x이기 때문에 x 값을 만약에 1로 잡으면 1대 y는 9, z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x 값을 k라고 두면 y 값은 9k, z 값은 마이너스 14k. 1대 9대 마이너스 14. 여기도 9 곱해보면은 1, 여기는 9, 마이너스 14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1, 9, 마이너스 14 이렇게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3z분의 x 플러스 2y는) x분의 2y분의 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미지수가 지금 3개예요. 미지수가 3개고요. 자, 식은 등식 이게 2개입니다. 등호의 개수 보면 돼요. 종류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이고요. 보통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이 비례식이 돼요. 자, 비례식이 되는데, 알고리즘 잠깐 보면은, 자, 유리식에서 이렇게 비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는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2개만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 그냥 곱한 게 같다. 예를 들어 A, E와 BD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는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비례 상수를 도입하는 게 좋아요. 는 K에서 비례 상수를 도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푸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비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비엘이라고 해서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가 다 같으면요. 분모를 다 더해요. 보통 이제 는이긴 하지만 이쪽 모양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A 더하기 C 더하기 분모 다 더한 것분에 분자 다 더한 것도 값이 같아요. 조건이 이제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가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식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가비엘이도 생각하면 좋습니다. 증명은 는 K에서 이렇게 하면 가비엘이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식 모양이 이거를요. 가비엘이를 이용해 보면 는 한 다음에 분자 분모를 각각 더해 볼게요. 분모 다 더해 보면 x, 2y, 3z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분자 다 더하면은 이제 x가 2개, 2x 이렇게 되고요. y도 2y, 2y, 4y, z도 3z, 3z, 6z. 그래서 이거 2배 해주면 이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다? 2가 돼요. 그리고 단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0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 값이 2.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간단하게 안 되면요. 는 K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K 값이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요거 알면 조금 더 그냥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 뿐입니다. 이 식에서요. 다시 이제 그럼 여기 이 값이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y는 곱하면 6z가 되겠죠. x 플러스 2y는 6z. 또 x 곱해보면은 2y 플러스 3z는 2y 플러스 3z가 넘어가면 2x가 되겠죠. 이것도 있는데 이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식이 2개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비율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2개만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y를 수거시켜 보겠습니다. 2y 같으니까요. x 넘기면 6z-x가 되겠죠. 2y 자리에 6z-x가 들어가요. 3z는 2x. 여기가 9z가 되고요. 넘어가면 3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비율이요. x가 3이면 z가 1 되면 되겠죠. 우리 비율 구하는 게 목표니까 x 대 y 대
z가 있을 때 x 값이 3일 때 z 값이 1이면 됩니다. 3과 1을 대입해서 y를 구해 볼게요. 아무데나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아래식에 대입을 해보면 x 2y는 2y 더하기 z 값이 1이에요. 그리고 x 값은 3이죠. 3 대입하면은 6 이렇게 돼요. 넘어가면은 3이 되고 2로 나누면 y는 2분의 3 이렇게 2분의 3 됩니다. 비율이기 때문에요. 이거 분모 없애려면 2식 다 곱해줘요. 2식 다 곱해주면 6대 3대 2 x, y, z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요구하는 값을 구하면 되겠죠. 비율이기 때문에 원래는 6k, 3k, 2k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k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6, 3,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z 곱하면 12가 되고요. 자, 제곱이네요. 제곱하면 36,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두 개 더하면 45에 4 더하면 49. 자, 약분이 안 되네요. 최종 답이 12분의 4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전자회사의 AB 두 공장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생산하고 있다. 하루에 생산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수의 비는 A 공장이 3대2, B 공장이 6대5이고 비율로 나왔죠? 중요한 겁니다. 자, 비율이 나왔을 때 이거를 실제 값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비례 상수를 도입하는 거예요. 자, A를 붙여서 만약에 3A, 2A 이렇게 써주면 3A, 2A가 실제 값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해볼게요. A 공장, B 공장이 있고요. 자, 휴대전화가 있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자, A 공장의 비율이 3대2니까 3A, 2A가 되겠죠. 자, 휴대전화 3A, 노트북 2A. B 공장은 6대5이다. 비례상수. 자, B를 붙여보면은 6B, 5B. 6B, 5B 이렇게 됩니다.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체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수의 B는 4대3. 자, 전체야. 전체는 더하면 되겠죠. A 공장, B 공장을 더한 거. 3A 더하기 6B와 더한 거 2A 플러스 5B. 이 비율이 4대3입니다. 이 비율이 4대3. 자, 요식 이용하면 A, B 나오겠죠. 뭐 비율이 같으니까 이렇게 분수로 봐도 비율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겠죠. 4와 이거 곱해보면은 8A 플러스 20B 3과 곱해보면 9A 플러스 18B A가 일로 넘어가서 빼주면 A 되고요. 18B가 넘어가서 빼주면 2B A와 B의 비율이 나왔죠. 묻는 문제가요. A, B 두 공장에서 전체 생산하는 노트북 수에 대한 B 공장에 생산하는 노트북 수의 비를 N분의 N이라고 할 때 즉 전체 노트북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이거 분의 B 공장에서 생산하는 노트북 B 공장은 이거죠. 비율이 2A 플러스 5B분의 5B가 되겠네요. A에 2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A에 2B 대입하면 이게 4B가 되겠죠. 4B 더하기 5B는 9B 분의 5B B가 약분되고 9분의 5 9와 5니까요. 분자분모 더하면은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율로 나왔을 때 실제 값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뭐 한다? 비례 상수를 도입해서 실제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이 값이 성립할 때 이 값을 모두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보통 는이 이제 하나만 있으면 대각선으로 풀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는요. 비례 상수 이렇게 K를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자,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자, 유리식에서 이렇게 비율로 나왔을 때 뭐 요 A 대 B 대 C가 D 대 E 대 F 요거나 D분의 A, E분의 B, F분의 C 같은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는 K에서 비례 상수 K를 도입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또 이럴 때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K로 해서 풀어보면 가비엘이라고 해서 A분의 B, C분의 D와 같고요. E분의 F와 같으면 분모 다 더해요. A 더하기 C 더하기 분모 다 더한 것분에 분자 다 더한 것도 값이 이렇게 같아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가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도 K라고 넣고 풀어도 되고요. 일단 가비엘이 한번 써볼게요. 이게 되면은 이용하면 좀 쉬우니까요. 안 되면 일반적으로 K를 넣고 푸는 겁니다. 자, 분모를 다 더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비엘이는 이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분모가. 자, 분자를 해보면 A, 마이너스 A 사라지고 마이너스 A가 있죠. 마이너스 B 플러스 B 사라지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플러스 C. C 하나 사라지고 마이너스 C.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근데 조건이 있죠. 분모가 뭐일 때 0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즉,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닐 때는 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0이 아닌 실수. A, B, C만 0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더한 값이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경우는요. 자, 여기 이제 이 식에서 B 플러스 C가 넘어간 마이너스 A와 같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이 값이 요거의 부호 반대인 A가 됩니다. 그래서 A분의 A 더하기 A, 2A가 되겠죠. A분의 2A는 2. 이때는 이 값이 2가 나와요. K 값이 2. 이쪽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자, 이 부분이 B가 됩니다. 그래서 B분의 2B, 그러니까 2.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나와요.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에 문제에서 구하는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닌 경우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넘기면 2A가 넘어가면 B 플러스 C와 이렇게 같은 거 할 수 있겠네요. 이 식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 값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 식에서는 넘기면 또 2B가 A 플러스 C와 같겠죠. 마찬가지로 예제 해보면은 이제 2C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A 플러스 B가 2C와 같죠. 이 부분이 2C와 같고 B 플러스 C는 2A, C 플러스 A는 2B. 분자가 8ABC가 나오죠. ABC 약분되고 나면 답이 8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8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자, 이거는 이제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적용하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죠. 이 식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요.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는 그냥 A와 같겠죠? 이 부분이 A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A 플러스 B 값 지우고 A 플러스 B 값. 자, 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C와 같죠? 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 이건 마이너스 B.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ABC가 나옵니다. ABC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될 수 있는 게 8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 B가 0보다 크고요. MN도 0보다 클 때 두 수 A, B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대소 비교는 부등식 문제예요. 부등식 성질들 이용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이 식에서요. 자, A 한번 써볼게요. M 플러스 N분의 MA 플러스 MB고요. 자, 여기 부등호가 부등식이 뭐 이렇게 크다 작다 이런 게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하나를 쓰세요. M 마이너스 M분의 MA 마이너스 MB. 그 다음에 이 부등호가 바뀌는 성질 있을 때는 언제 바뀌는지만 기억하면서 이 부등식 성질을 이용을 해서 논리식을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자, 먼저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요. 양변에 m 플러스 n과 m 마이너스 n을 곱해요. 이거 양수고 이것도 m이 n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양변에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해주면 이 분자에는 얘가 곱해지겠죠? 이렇게 ma 더하기 mb의 m 마이너스 n이 되고요. 자, 이쪽은
ma-mb의 m 플러스 n.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전개시켜보면요. 이렇게 m제곱의 a.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mna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mnb 해주면 마이너스 bn제곱. 오른쪽도 정리를 해보면요. m제곱의 a 그 다음에 mna 해주면 마이너스 mnb 마이너스 n제곱 b. 자, 그럼 m제곱 a가 똑같이 있죠. 양변 빼주면 사라지고요. 빼줘도 부동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bn제곱 여기 마이너스 n제곱 b 똑같은 거니까 사라지겠죠. 그리고 mn이 자 mn이 다 양수입니다. 자 mn으로 다 나눠줘요. 양변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거만 남고요. 우변은 a 마이너스 b만 남겠네요. a로 넘겨주면 2a가 되고요. b 마이너스 b를 넘어가면 2b. 자 지금 부등호 바뀐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죠. 2a가 2b보다 크겠죠. 이렇게 크니까 부등호 바뀐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b가 더 크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농도가 A%인 소금물 100g과 B%의 소금물 200g을 섞어 P%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의 소금물 100g. 자, 이거하고 B%의 소금물 200g 섞어서 P%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100g, 200g 더하면 300g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우리 농도에 대한 식을 세울 때는요. 예를 들어 소금의 양을 중심으로 식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소금의 양은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해주면 돼요. 100 곱하기 A%는 100분의 A입니다. 그러면은 소금의 양이 A가 되겠죠. A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마찬가지 200 곱하기 100분의 B 하면 2B가 됩니다. 여기는 300 곱하기 100분의 P 하면 3P. 여기 식 하나가 나오고요. 농도가 A%인 소금물 200g과 B%의 소금물 100g. 자, 이번에는 여기가 200이고요. 여기가 100 이렇게입니다. 이거를 섞어서 Q, Q를 만들었다. Q%. 그럼 마찬가지로 300g이니까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이번에는 2A가 되겠죠. 아래줄에 여기다 쓸게요. 자, 2A, 여기는 B, 여기는 3Q 이렇게. 그리고 PQ가 2대3이라는 이거 비례식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 A 플러스 2B가 3P가 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3Q 이렇게 됩니다. 자, 비율이에요. 비례식 이것도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2Q가 3P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P가 있죠. 3P 대신에 2Q 쓸까요? 3P 대신에 2Q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두 개 연립방 정식을 풀어보면 이거 A를 수거시켜 볼게요. 2배에서 위식을 2배에서 아래식 빼겠습니다. 2배 하면 2A 4B 2배면 4Q 이렇게 돼요. 이렇게 빼보면은 A 사라지고 3B가 빼면은 Q 이렇게 되고요. B 값이 3분의 Q가 되고요. 자, 이걸 또 대입할게요. 여기 B에다가 3분의 Q를 대입해서 넘겨보면은 2A가 3Q 빼기 3분의 Q가 돼서 3분의 9 빼기 이렇게 3분의 8Q가 됩니다. 이렇게. 2로 나누면 A 값이 3분의 4Q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A, B를 다 Q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 이걸 구해보면 자, AB 자, 이걸 두 개 곱하면은 9분의 4 Q제곱 그 다음에 3A제곱 이거 제곱하면 9분의 16 Q제곱인데 거기 3 곱하니까 3분의 16 Q제곱이 되겠네요. 더하기 4B제곱 제곱한 다음에 4를 곱해보면 또 9분의 4 Q제곱 이렇게 됩니다. Q제곱은 분자분모 나누면 다 사라질 거고요. 분자분모에 9를 곱해보면 이 9 곱하면은 4만 남고요. 이 9 곱하면은 48 더하기 9 곱하면 4 4로 나눠보면 12 더하기 이거는 1이니까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는 전기회로에서 크기가 R1옴, R2옴인 두 저항을 연결하였을 때 연결 방법에 따른 전체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직렬 연결시키면 전체 저항은 두 저항을 더하면 됩니다. R1 더하기 R2. 병렬 연결인 경우는요, 이 전체 저항이 R이라고 하면 이 R분의 1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거를요, 제가 한번 통분을 해볼까요? 이걸 통분해보면 R1, R2분의 여기는 R2고 R1이 곱해지니까 분자는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자, 이거 여기 역수를 취해보면 이제 R이 역수 취해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자,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저항의 크기가 각각 자, R옴, 자, R 플러스 1옴, 5R옴인 세 저항을 연결한 전기회로가 있다.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의 크기가 이 값일 때 AB 값 구하라. 자, 전체 저항을 보는데 일단 여기는 병렬 연결이고요. 자, 이거 전체 이 덩어리, 이 덩어리와 요거는 이렇게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병렬 연결인 부분, 자, 요거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요. 전체 저항을 구해보면 자, R하고 R 플러스 인데 여기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해요. 두 개 더하면 2R 플러스 1 분의 이 분자는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하면은 R 제곱 플러스 R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자, 더하기 이거하고 이 5R하고는 병렬 연결이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자, 더하면은 이 부분을 좀 통분을 할게요. 5R인데 2R 플러스 1로 통분하면은 2R 플러스 1에 곱하기 5R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2R 플러스 1 자, 분자 보면 이렇게 곱하면은 10R제곱 근데 여기 R제곱이 있으니까 11에 R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5R 여기 R이 있으니까 6R이 됩니다. 그리고 A 값이 11 B 값은 6 그래서 A, B 더하면요 이거 더하면은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는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해에 학습할 제2외국어 A, B 두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게 했다. 자, 1차 선택이 끝난 후 선택 과목 변경을 허용했더니 1차 선택에서 A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10%가 B 과목으로 바꾸었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A 과목, B 과목 이렇게 있는데요. 자, 1차 선택에서 선택한 학생들을 한번 미지수로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를 X명, 얘를 Y명 이렇게 볼게요. 1차에서 그랬더니 자, A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10%가 B 과목으로 바꿨습니다. 2차일 때 보면 자, 여기서 10%가 이쪽으로 갔어요. 10%면은 10분의 1x입니다. 그럼 10분의 자, 나머지 9x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1차 선택 과목에서 B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10%가 A 과목으로 바꾸었으며 또 마찬가지로 여기 10%가 B 과목으로 A 과목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거 10분의 1y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10분의 1y 나머지 90%는 그대로 있습니다. 10분의 9y 자 이렇게 돼요. 자, 선택 과목이 변경이 끝난 후 B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체 학생이 20%였을 때 그랬습니다. 자, 이 학생이요. 전체의 20%. 자, 이 식이 전체가 x 플러스 y입니다. 자, x 플러스 y의 20%니까 100분의 20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그럴 때 1차 선택에서 B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체 학생이 몇 %인가? 자, 1차에서 B 과목, 이거 y죠. y는 전체의 몇 %냐? 전체는 x 플러스 y고요. 이 중에서 y, 이게 몇 %? 자, 퍼센트로 물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 값이 우리가 구하는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관계식이 여기 하나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이용하면요. 미지수가 지금 x, y 두 개인데 식을 하나 있으니까 x, y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x, y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관계를 알 수 있고요. 그 관계를 대입해서 비율 알아내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요. 이거 공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 양변에 10을 곱해 보겠습니다. 10을 곱하면 x 플러스 9y가 10 곱하면 2x 플러스 2y x가 1로 넘기면요 x가 되고 2y 넘어가면 7y x는 7y 이렇게 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x 대신에 7y를 이 식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7y 이렇게 하면 8y분의 y가 되겠죠. y 약분되면 8분의 1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이거 4로 나눠보면 4, 2, 8 이건 4, 2, 8, 4, 5, 20 2분의 15 이렇게 돼요. 자, 2분의 소수점이니까 해서 2로 또 나눠보면 1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